잠시 후 7시에는 이화여대 프렌디오에서 이화 우체국을 보내드립니다. 시들어가는 건 후회 없지는 않겠죠. 절대 쉽지도 않겠죠. 그래도 아름다워. 찬바람이 부는 거리에 아무 일도 나지 않는 떨림이 가득하네요. 난 오늘도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요. 저녁 너머의 날 기다리는 그대가 서 있다 생각하다가 이만 줄이는 건 너무도 아름다워. 또다시 오지 않을 날들이여.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이여. 눈을 감는 순간에도 난 그댈 생각하겠어.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 듯한 기분은 나도 알 수 없는 일이고 말이 없는 고독이 또 찾아오는 날일 때 저녁 너머의 날 기다리는 그대가 서 있다 생각하다가 한숨을 쉬는 건 그래도 아름다워. 또다시 오지 않을 날들이여.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이여. 눈을 감는 순간에도 난 그댈 생각하겠어. 누군간 슬프다고 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걸 알기에 긴 꿈을 꾸는 순간에도 난 그댈 떠올리다가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이화 우체국을 여는 프렌디오 DJ 김연아. 박은진입니다. 은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진짜 중간고사 기간에 시달리느라고 보시다시피 알겠지만 정말 쾌행한 상태랍니다. 아니 날씨가 요즘 너무 좋아요. 맞아요. 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길래 꽃 구경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할 게 너무 많이 쌓여있는 관계로 지금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날씨가 좋지만 나가지 못하는 것.
정말 나가고 싶네요. 너무 슬프네요. 저는 사실 중간고사를 다 보긴 했거든요. 근데 음. 문제는 중간고사를 다 보자마자 쏟아지는 과제. 그러니까요. 중간고사를 다 보고 나서도 쉴 틈이 없네요, 정말. 봄을 만끽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봄 꽃구경 가고 싶은데 말이에요. 저희 짬을 내서라도 한번 가봅시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방송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오늘의 이화우체국 1부 띵용 편지 왔어요에서는 새내기와 정든내기의 고민이 담긴 사연을 들어볼 거고요. 이어서 2부 지금 뭐 하죠? 에서는 봄의 꽃내음이 느껴지는 장소 경의선 숲길을 함께 걸어볼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3부 함께 듀란듀란에서는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 재학 중인 김사랑님 만나볼게요. 그럼 4월 26일자 이화우체국의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도착했나 봐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기숙사에 살고 있는 익명의 새내기로부터 온 사연이네요.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입학한 이사학번 새내기입니다. 대학에 합격한 후에 가장 기대하던 기숙사 생활의 로망을 이루기 위해서 집에서 통학하라는 부모님의 말씀에도 아득바득 우겨서 기숙사에 입사하게 되었답니다. 룸메이트들과 밤에 야식 시켜 먹고 밤늦게까지 떠들면서 밤을 새겠다는 부푼 꿈을 아는 채 기숙사에 입사한 지 어느덧 2주차가 되어가네요. 하지만 기숙사에서의 생활은 제 로망과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어요. 아휴, 화장실 청소 단번부터 시작해서 정해야 할 규칙은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룸메들과 친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같이 살다 보니까 하루 종일 남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점이 정말이지 너무 불편합니다. 혹시 DJ분들께서도 기숙사 생활을 하셨다면 제 기숙사 로망은 실현 불가능한 꿈인 걸까요? 그리고 사생활 보호가 안 되는 이런 불편한 점들은 해결을 못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꼭 알려주세요. 아, 기숙사 생활을 처음 시작한 새내기의 사연 들어봤습니다. 저도 작년에 처음으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첫 기숙사 생활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정말 기숙사 로망이 절망으로 바뀔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으신데요. 사실 저는 기숙사에 살지 않아서 기숙사 로망이 더 큰 편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지금 통학로 2년 차니까 아무래도 그쵸. 진짜 저에게는 그 출근길 퇴근길에 지옥철 없이 혹여나 막 지각할까 봐 맨날 지도 어플에서 막 새로 고침 지하철 언제 오지? 막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이 가뿐하게 학교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정말이지 너무 부럽습니다. 네. 그치만 저와는 또 은디는 반대잖아요. 그쵸. 기숙사만 2년 차 하고 계신 우리 은디는 이 사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저는 현디가 이야기한 대로 기숙사의 최대 장점은 강의실과 매우 가깝다는 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동 시간이 진짜 짧다 보니까 체력이나 시간적인 부분에서 여유가 생기는 게 진짜 장점이라고 느꼈고 사실 처음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게 좀 낯설 수도 있고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과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직 2주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절망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직 2주차니까 앞으로 새내기분이 기대하셨던 그 로망 같은 그것들이 다 현실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로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려면 은디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약간 이제 저의 기숙사 생활에 대한 좀 자랑 아닌 자랑을 약간 해보자면은 네. 저는 작년에 되게 룸메들과 친해져가지고 같이 과자 파티를 좀 갑작스러운 과자 파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밤에 약간 수련회 감성으로 수다 떠는 그런 느낌으로 밤에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저는 심지어 룸메랑 같은 수업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항상 뭐 과제 마감일이나 뭐 수업 마감일 이럴 때 되면은 너 과제 했어? 너 수업 들었어? 이러면서 서로 빼먹지 않도록 알려주기도 했었습니다. 진짜 저의 기숙사 로망이에요. 그게 완벽하게 로망 실현을 하신 것 같은데 새내기 분께도 딱 그 생활이 로망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이런 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고급 정보이지만 네. 또 프렌디오에 사연을 보내주신 새내기 분을 위해서 특별히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는 일단 저는 맛있는 거를 좀 많이 나눠 먹었던 것 같아요. 역시. 맛있는 걸 사갈 때
이제 친구들 걸 같이 사가서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같이 나눠주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시간표나 일정 같은 거를 뭐 공유를 하기도 했었어서 너 이때는 뭐 기숙사 들어와? 이런 느낌으로 해서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좀 확인을 해보기도 했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또 주말마다 본가로 내려가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럴 때는 또 사생활 보호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뭔가 내 모습이 다 공개가 되는 게 좀 불편하다 하면은 침대 사이사이에 파티션을 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박한 방법이네요. 그리고 들으면서 역시 맛있는 거 주는 건 사람은 무조건 착한 사람. 그렇죠. 말이 그걸 있잖아요. 이제 그걸로 친해지는 네. 거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약간 화장실 청소를 포함한 이런 각종 규칙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오히려 나눠두는 편이 더 좋은 것 같다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네, 진짜 이러한 좀 확실히 해야 되는 역할 분담이 확실히 돼야 되는 부분은 진짜 딱딱 미리 정해두는 편이 오히려 서로의 약간 트러블이 안 생길 수 있으니까 훨씬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학기 초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규칙 회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몇 시 이후에 드라이기 사용을 하지 말자. 그 다음에 뭐 청소당번 순서를 어떻게 하자. 그래서 청소당번 순서도 다 정해뒀었고 그러고 나서 청소를 하고 나면은 기숙사 단톡방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화장실 청소 완료 이런 식으로 보내서 뭔가 각자 좀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체크를 했었고 그 외에도 뭐 정숙 시간이나 그다음에 음식물 서치를 방에서 할지 말지 이런 거는 룸메이트와 상의를 해보면서 정해보시면 이렇게 규칙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오히려 서로 편안한 기숙사 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하게 많은 것들을 정하네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런 부분 사소한 부분까지 다 꼼꼼히 정해둬야지 진짜 나중에 마찰이 안 생기고 맞아요. 끝까지 좋은 추억만 남기면서 이제 로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숙사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비결이었군요.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새내기 사생분께도 이 조언이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만나볼까요? 이번엔 22학번 정든내기의 고민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2학번 정든내기입니다. 새내기로 입학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3학년이 되었어요. 제 친구들은 1, 2학년 때 공연 동아리도 하면서 대학 생활을 알차게 즐기고 이제는 취준과 공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루다 결국 들어가지 못했던 밴드 동아리가 지금에서야 눈에 아른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젠 3학년이니까 취준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밴드부에서 날아다닐 제 자신이 그려져서 미련이 남네요. 미래를 위해 이런 미련은 잠시 접어두고 친구들처럼 취준에 집중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대학 생활을 더 즐기는 게 맞을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DJ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저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번 사연은 선택의 갈림길에 선 정든내기의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현실적인 사연과 그런 고민이라서 맞아요. 제가 뭔가 선뜻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어려운 것 같네요. 이게 현재를 즐길 건지 아니면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 하고 싶은 걸 좀 참고 할 건지 참 어려운 고민이네요. 근데 사실 저는 완전 확고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밴드부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재를 즐기자. 네. 저라면 이게 대학 시절에만 할 수 있는 그런 밴드부 동아리 활동이잖아요. 맞죠. 근데 진짜 이게 나중에 미련이 남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밴드부 활동을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는 왜냐면 취준이라는 과정은 너무도 길잖아요. 맞죠. 취준에만 그 과정에서 계속 그 기간 동안 취준에만 너무 몰입해 있다 보면 진짜 번아웃 같은 게 오기가 진짜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숨구멍을 약간 숨 쉴 틈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밴드부는 진짜 순전히 정말 좋아서 마음이 이끌려서 하는 활동이니까 그런 약간 숨 쉴 구멍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는 약간 현디랑 좀 반대의 입장인데요. 네. 아무래도 밴드 동아리가 공연 동아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뭐 연습 시간도 맞춰야 하고 또 공연을 할 시기가 되면은 네. 또 준비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미래를 위해서 학점 관리를 꾸준히 해오시고 또 노력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잠깐의 미련 때문에 지금까지 준비를 해오신 게 살짝 나중에 생각했을 때 아쉬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취준에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 안 하면 미련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밴드 활동 그 자체에 미련이 남는 거라면은 공연 동아리보다 조금 시간을 적게 투자를 해도 되는 소모임 같은 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사실 저는 밴드 활동을 찬성하는 입장이긴 한데 진짜 너무 마음이 무겁다. 내가 취준에 지금 너무 책임감이 심하다라고 하시면 이게 밴드 활동을 하는 내내도 그걸 잘 즐기지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만약 너무 그런 마음이 드신다 하시면 확실히 은디의 조언대로 잠깐 그냥 취준에만 몰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저는 약간 밴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합을 맞춰봐야 되잖아요. 그쵸, 맞죠. 그런 경험도 나에게 또 쌓이는 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경험이 또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밴드부가 단순히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막 공연 홍보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맞아요. 어쩌면 나의 스펙에 도움이 될 수도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살짝 네, 솔깃하네요. 현재와 미래 중에서 근데 진짜 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진짜 확실히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둘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약간 헤르미온느 느낌으로. 맞아요. 헤르미온느처럼. 네, 아무쪼록 정말 저희의 조언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진짜 좋은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저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사연자님께서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신 상황이잖아요. 네. 그 마음을 정확히 대변한 노래가 딱 생각이 났는데요. 혹시 아이유의 제목에 숫자가 들어간 바로 그 곡인가요? 맞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정답은 없는 법이죠. 이 곡을 듣고 자신의 선택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현디도 한번 선택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여우일까요? 아니면 곰일까요? 갑자기요? 여우랑 곰? 근데 굳이 따지자면 은디는 약간 동글동글한 그런 귀여운 인상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뭔가 가리는 거 없이 야채 같은 것도 잘 드시는 편이니까 굳이 고르자면 곰? 땡! 전 사람이죠. 아니 이게 무슨 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는 여러분께 아이유의 23 들려드리면서 현디와 곰은디는 2부에서 다시 만날게요. 다시 만나요. I'm 23 난 수수께끼 question 뭐게 안 맞춰봐요 응? I'm 23 틀리지 말기 because 난 몹시 예민해요 맞춰봐 한 번 희숨을 쏙좀 아가씨 때가 났네 따끔 척해도 적당히 믿어줘 얄미운 23 아직 한참 멀었다 yeah 널 잘한 척해도 대충 속아줘 난 그래 확실히 지금이 좋아요 아니었어 시간 때려치고 싶어 알겠어요 난 사랑이 하고 싶어 돈이나 많이 벌래 맞춰봐 어느 쪽이든 얼굴만 보면 몰라 속만 다 다른 표정을 짓는 일 아주 간단하거든 사실은 나도 몰라 애초에 나는 단 한 줄의 거짓말도 쓴 적이 없거든 여우인 척 가는 곰인 척 가는 겨 아니면 아예 다른 거 어느 쪽이든 모두 난 쪽을 골라 색안경에는 비춰지는 거뭐 이제 익숙하거든 Check it out 네, 아이유의 23 듣고 왔습니다. 아유, 현디가 저를 곰이라고 생각했을 줄은 몰랐네요. 아니 당연히 장난이었죠. 그리고 하나 선택하라면서요. 혹시 막 기분 상했던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저 곰 마음에 들어요. 다행입니다. 그나저나 은디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했듯이 진짜 봄 날씨가 요즘 너무 예쁩니다. 맞아요. 진짜 꽃이 만개한 풍경을 보니까 진짜 봄이라는 게 확실감이 드는데 얼마 안 있으면 또 꽃이 다 지는 시즌이 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2부에서는 봄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요? 그러면 여기서 좀 많이 먼 곳이 아닌가요? 그럴 것 같지만
오늘은 마포구에서 엄청 가까운 마포구에 있는 아니고요. 마포구에서 엄청 가까운 마포구에 있는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경의선 숲길을 걸어보아요. 좋습니다. 경의선 숲길로 떠나봅시다. 아니 경의선 숲길에 와보니까 마포구에 저희 이런 숲길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아니 저는 벚꽃은 여의도 가서 보는 게 약간 국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런 좋은 곳이 있다니. 아니 이런 좋은 곳을 혼자만 아실 수는 없죠? 청취자분들께도 소개해드릴 겸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경의선 숲길은 연남동 구간이 뉴욕 센트럴파크 분위기와 비슷해서 연트럴파크라는 애칭이 붙었어요. 혹시 연트럴파크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 처음 들어봅니다. 아, 저는 사실 연트럴파크 되게 들어봤었거든요. 옛날부터. 진짜요? 네. 그래서 경의선 숲길은 다른 공원이랑 다르게 과거 철길이 있던 길에 따라서 조성이 돼가지고 총 길이가 6.3km 정도라고 하는데 이 6.3km 감이 오시나요? 아니 이거 너무 근데 딱 봐도 길긴 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약 200m에서 한 300m 정도 되는 학교 운동장을 30바퀴 정도 뛴 거리랑 비슷하다고 하니까 엄청 긴 거죠. 세상에. 그래도 다행인 거는 공원 입구나 출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원한 안과 밖을 구분짓는 울타리가 없어서 시민분들이 구간 구분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에요. 이 정말. 6.3km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는 코스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이 경의선 숲길은 연남동 구간, 와우교 구간, 신수대흥 염리동 구간, 그리고 세창곡의 원효로 구간 이렇게 4구간으로 이어져 있고 그 중에서도 연남동 구간이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확실히 그 연트럴파크 연남동 네. 구간이 가장 유명하군요. 그러면 우리 연남동 구간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연남동 구간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왜 연남동 구간인지 되게 궁금했긴 했는데 보니까 연남 사거리에서 홍대 입구역까지 이어지는 숲길이라서 연남동 구간이라고 한다고. 네, 네, 그렇네요. 맞습니다. 연남동 구간은 약 1.2km의 정도의 거리인데요. 걷다 보면은 기찻길이나 아니면 간이역을 닮은 쉼터도 볼 수 있다고 해요. 되게 여기가 과거에 철길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기 저 디저트 보이나요? 네. 제가 예전에 갔었던 맛집이거든요. 아, 진짜요? 지금 당장 가야겠어요. 아니, 근데 그쪽으로 가면 어떻게? 아니, 같이 가요. 아, 확실히 홍대를 끼고 있어서 그런가 사람들이 여기 진짜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말리려고 했는데 이미 들어왔으니까 온 김에 우리 한번 구경을 하다 갑시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곳곳에 카페며 뭐 맛집이며 제가 알고 있던 카페 외에도 아니 왜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곳들이 너무 왜 이렇게 많은 것 같죠? 그러니까요. 아, 진짜 다 맛있게 생겼어요. 그니까요. 이 정도면 맛집 탐방하러 와도 괜찮은 정도인 것 그럼 같습니다. 지금은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네, 맛집 외에도 주변에 잔디마당이나 은행나무길, 철길 등 가볼 만한 곳도 엄청 많다고 하니까 청취자분들도 시간이 된다면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도 가보고 싶지만 저희 청취자분들께 빨리 소개를 드려야 하니까 저희 두 번째 구간으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구간은 어디죠? 이 다음으로 갈 곳은 바로 와우교 구간인데요. 좋습니다. 어서 와우교 구간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네, 와우교 구간은 와우교부터 서강대역까지의 숲길을 와우교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곳곳에 남아있는 철길과 또 기차가 운행되던 당시에 땡땡거리라고 불리던 철도 건널목을 그대로 복원해 놓고 있어서 여러 구간 중에서도 경의선에 대한 향수를 가장 많이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와우교 구간의 70% 정도는 경의선 책거리로 조성되어 있다고 해요. 여기서 책 전시하고 판매하는 건 물론이고 저자 사인회까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저는 책을 자주 읽지는 않거든요. 아. 이게 예전에는 작년만 해도 많이 읽었었는데 오. 올해 처음에 이제 새해 목표가 독서였던 것이 무색하게 올해 한 권도 아직 읽지를 않은 상태예요. 은디는 책 자주 읽으시나요? 사실 저도 올해 사실 읽으려고 사놓은 책이 네. 있는데
아직 읽기를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다짐만 하고 실천을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오늘 여기 경의선 책거리에 와보니까 다시 한번 독서에 대해 의지를 불태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잘 읽어봅시다 한번.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구간인 신수, 대흥, 염리동 구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곳은 마포구 신수동 일대 구간인데요. 여기는 연남동이나 와우교 구간에 비해서는 다니는 사람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좀 한가한 느낌이라고 해요. 네, 숲길 중간쯤에는 이제 소년과 소녀의 조각상을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대흥동 구간은 봄철에 벚꽃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한데요. 봄이 되면은 입구부터 정말 많은 왕벚나무와 삼벚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봄에 가장 아름답다고 하니까 봄이 지나가기 전에 한번 꼭 가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진짜 여기 오니까 드디어 이번 봄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한 저의 한이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너무 아름답고 진짜 특히 왕벚나무 벚꽃의 크기가 남다른 것 같은데요. 청취자분들도 진짜 마포구 이렇게 가까운 곳에 벚나무와 함께 또 사진도 남기기 좋고 네,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경의선 숲길을 걸으면서 봄을 만끽하셨나요? 저는 오늘 만끽한 이 봄 내음이 자꾸 아른아른 거려서 잠이 안 올 것 같은데요. 아, 저도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처럼 오늘 봄에 취해서 쉽게 잠들지 못할 것 같은 분들을 위한 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10cm의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3부에서 다시 만날게요. 뿅. 이곳의 밤은 원래 항상 건조한가요? 창밖엔 비가 오는데 나는 목이 말라요. 나를 외롭게 만드는 저 불빛이 전부터 싫었던 건 아니지만 밤새도록 빛나면 나는 잠들 수가 없는데 Are you alone? 우린 지금 연락해야 해. 서로의 안부를 챙겨주며 복잡한 얘길 들어주면 돼. 어떻게든 우린 지금 연결돼야 해. 누가 먼저라고 못하게 똑같이 잠이 들게 돼. Are you still alone? 똑똑 이화우체국에 소포 붙이러 왔어요. 어서 오세요. 이화우치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2, 3학번 김사랑이라고 합니다. 와, 만나서 반가워요, 사랑님. 저희 이화우체국에서 소포를 붙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해 주셔야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몇 가지 질문이요? 네. 그 어떤 질문이죠?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네. 네,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에 재학 중이고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프렌디오라는 동아리에서 부국장을 맡고 있고 또 PD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투데이 리포터라고 해서 학교 홍보실에서 하고 있는 그런 리포터 같은 활동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기자 활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자님이시군요. 또 저희 프렌디오의 네. 든든한 PD이자 부국장님이신데요. 이제 오늘은 사랑님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참고로 긴장을 하면 수수료가 붙거든요. 네, 그래서 주의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전공에 관한 질문인데요. 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에 어떻게 진학을 하시게 되신 건지 선택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진로가 PD, 방송 PD 쪽이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미디어 학부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대학에 진학을 할 때도 다른 것도 다 미디어 학부 이렇게 놓고 그래서 딱히 계기라기보다는 진로가 PD 쪽으로 되게 명확해서 딱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와, 그럼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고 싶었던 과를 결국은 이렇게 들어오신 거네요. 그쵸? 좀 멋있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프렌디오에서 PD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복수 전공 예정인 과목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진로가 되게 명확하다 보니까 미디어 학부에 막상 진학하고 나서 복수 전공을 하려고 하니까 하고 싶은 게 솔직히 딱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봤을 때 연계 전공이 있더라고요, 학교에. 그래서 그런 연계 전공에서 이제 인문예술 미디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닌데 좀 이번 학기에 들어보면서 진입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인문예술 미디어라는 전공이 다른 학교에는 없는 어떻게 보면 약간 생소한 전공이라고도 할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인예미 전공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정말 말 그대로 인문학적인 수업,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문학이나 명문학 이런 문학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술처럼 막 미술사학과 관련된 전공도 들어있고 또 미디어처럼 저희 이제 영상에 관련된 과목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인문 과목, 예술 과목, 미디어 과목 이렇게 다 합쳐져 있는 전공인 것 같아요. 굉장히 복합적인 과목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주전공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를 다니고 계시고 복수 전공으로는 인문예술 미디어를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아까 PD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PD가 꿈인데 또 PD 중에서도 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라디오 PD도 정말 관심이 있고 그리고 막 예능 PD, 드라마 PD 이런 것보다는 저는 다큐멘터리 쪽이 관심이 좀 제일 큰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진짜 멋있네요. 다큐멘터리 관련된 과목을 제가 찾아보다가 인예미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진짜요? 나 근데 그게 되게 고학년 과목이라서 저도 아직 들어볼까 하고 듣지는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두 번째로는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에게 알려주신 게 프렌디오랑 이투리 그리고 축구 연합 동아리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먼저는 프렌디오에서 PD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프렌디오 PD가 어떤 직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선은 PD가 그러니까 유에서 무를 만드는 게 아니고 무에서 유를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기획안을 우선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기획안에 딱 1시간 분량의 방송이다 이러면 1시간 분량에 맞게 딱 선정을 하고 또 노래도 저희가 웬만하면 선곡을 하고요. 또 이제 방송이 다 편집을 하고 뭐 대본이 나오고 녹음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방송이 만들어지면은 저희가 이제 티저를 만들어서 이제 올릴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방송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제 작년에 사랑 PD님이 기획을 하셨던 것을 보면은 좀비 아포칼립스 그리고 어떡행동, 꾸물꾸물대지 마 같은 방송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작년에도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굉장히 장면 센스가 엄청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이런 남다른 제목 선정 센스의 비결이 뭘까요? 우선 저는 막 되게 연관 짓는 걸 좋아해요. 엄청 막 예를 들어서 친구 별명 같은 것도 막 친구 이름이 무슨 기로 끝난다거나 근데 그 친구가 엄청 막 귀여운 이미지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친구 이름이 뭐 연기라고 치면은 막 연기 엄청 귀여운 애예요. 그러면은 막 연기요미 이런 식으로 막 되게 연관을 많이 지어서 막 이런 거를 습관 그냥 뭔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것 같은데 약간 그 느낌? 타고난 센스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부끄럽네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연관을 평소에 좀 많이 지어서 그게 좀 도움이 큰
큰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센스 있는 제목인 것 같은데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 중에서 프렌디오 최애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저는 진짜 제가 만든 방송 다 너무 좋아하고 또 다른 유나 PD가 만든 방송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하나만 고르자면 저는 꾸물꾸물 되지 마라는 방송이 있어요. 그 방송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게 왜냐면 제가 사실 그 방송을 적을 때 기획을 할 때 엄청 마음에 안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선정이 안 되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게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 방송을 제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작가님이 엄청 잘 써주시고 DJ 분들도 엄청 방송을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막 포스터도 엄청 마음에 들고 그래서 오히려 가장 싫어하고 가장 마음에 안 들던 방송이었는데 그게 너무 저도 쓰면서 이건 진짜 아니다 이렇게 했던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완성이 된 걸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걸 쓰던 과정에서 난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게 썼던 것 같은데 그런 저를 뭔가 위로해주는 대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최애 방송이 됐어요. 저도 근데 최애 방송이 꾸물꾸물 되지 마거든요. 진짜요? 뭔가 되게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면 좋은 그런 말들이 맞아요.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저랑 최애 프로그램이 같으시네요. 좀 통했네요. 통했네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드릴 질문은 PD로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안도 써야 되고 맞아요. 티저도 만들어야 되고 선곡도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뭔가요? 저는 막 감히 제가 막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그건 아니긴 하지만 굳이 뽑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목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글들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레포트를 쓰거나 그럴 때는 약간 내용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제목을 적잖아요. 네. 근데 기획안을 쓸 때는 저는 제목을 먼저 써놓고 그 제목에 맞춰서 기획안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초석이 되는 부분이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굳이 뽑자면은 제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 제목을 먼저 붙이시는지 지금 1년 만에 처음 알았거든요. 진짜요? 역시 남다른 장명 센스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였네요. 네. 다음에는 이투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와투데이 리포터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투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 이투리는 학교 행사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뭐 어떤 동무님이 뭐 어디에 취업을 하셨다더라 아니면 어디에 뭐 어떤 걸 기여를 하셨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걸 이제 학교 일을 취재를 해가지고 이화여자대학교 공식 블로그에 업로드를 하게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투리라는 활동이 제가 알기로는 약간 홍보가 엄청 많이 되었던 활동은 아닌 걸로 맞아요, 알고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 활동에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됐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아예 모르고 있다가 아니 블로그는 누가 쓰는 거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뭐 찾아볼 생각은 안 하고 있다가 저희 과 선배님이 하시는데 그걸 이제 SNS에 이런 활동을 지금 내가 했었는데 지금 너무 좋아서 공개를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SNS에 적어주셔서 이게 뭐지? 하면서 저도 찾아보다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거겠네요. 네네. 그래서 현재 어떤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지 조금만 스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이제 지금 제일 쓰고 있는 거는 모 방송의 PD님을 만나가지고 그 인터뷰를 한 걸 바탕으로 하나를 어제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기획하고 있는 거는 이제 뭐 대학생들 공강이 있잖아요. 특히 네. 저희 학교 뭐 이화여자대학교 공강 시간에 저희 학교가 되게 크고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공강에 요일 공강 혹은 뭐 3시간씩 공강이 뜬다. 그럴 때 그때 공강에 뭐 하는지에 대해서도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방송이 나갈 때는 4월쯤이겠지만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지금 현재 녹음을 하고 있는 시기는 3월인데 지금 이제 개강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개강 맞이해서 뭐 저희 학교 학생들이 어떤 다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인터뷰해볼 예정입니다. 사랑 PD님 꿈이 또 PD라고 하셨는데 이제 방송국에 다니시는 PD님을 만나서 또 뭔가 일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들을 수 있어서 맞아요. 엄청 좋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굉장히
보통 PD님을 만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되게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질문 되게 많이 드렸었고 그래서 되게 요즘에 저는 약간 뭐 이투리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PD 말고 기자도 한번 진로를 변경해 볼까라는 생각도 잠시 했었는데 근데 또 PD님 만나고 나니까 방송 PD 내가 이래서 하고 싶었지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요즘 조금 좀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둘이. 뭔가 더 확고해지기도 하면서도 또 맞아요. 고민이 되는. 다른 것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네, 확실히 그런 분야에서 실제로 일하시고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되게 더 진로 탐색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재밌을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축구 동아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축구 동아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 축구 동아리 어떤 활동을 하는 동아리인가요? 사실 저희 이제 이거는 연합 동아리인데 신촌 연합 동아리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 학교랑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홍익대학교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하는데 모여서 일단 저는 해외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해외 축구를 보통 밤을 새면서 씻고 관람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다 같이 뭐 어떤 팀 응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응원도 하고 뭐 또 친목도 많이 다지고 그래서 막 되게 뭐 친목도 많이 다지고 축구도 보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신촌 연합 동아리에 되게 로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같이 밤을 새면서 축구를 보는 게 저도 약간 로망처럼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네네. 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재밌었거나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저희 동아리가 약간 그 생일 때마다 축하해주는 분위기가 되게 커요. 막 생일 번개를 열어서 우와. 케이크를 해준다거나 이제 그런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저는 생일 때 너무 시험 기간이랑 겹쳐서 막 번개를 열진 못했고요. 막 다른 사람들 생일 파티에 가가지고 되게 축하해주고 뭔가 돌잔치처럼 돌잔치처럼 너 태어난 거 축하해 이러고 그런 것들 되게 재밌고 또 MT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MT를 갔을 때 뭐 되게 뭐 학교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MT 분위기가. 근데 맞아요. 저희는 다른 학교가 다 섞여 있다 보니까 되게 할 수 있는 활동이 다양했던 것 같아요. 막 저희가 축구 동아리니까 뭐 축구도 보고 또 게임 같은 것도 하고 또 축구를 직접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다 MT에서 했어서 MT도 기억에 엄청 남는 것 같아요. 아, 축구를 실제로 하시기도 하나요? 네, 저희 동아리에 축구를 되게 잘하는 분이 계신데 우와. 이제 그분이 이제 축구 번개를 열어서 좀 운동장에서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 학교가 섞여 있다 보니까 여러 학교의 그런 MT 문화라든가 그런 게 또 섞여가지고 더 재밌는 맞아요. 분위기가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랑님이 오늘 방송에 오시면서 가지고 온 물건 이화 우체국에 붙일 소포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사랑님의 청춘과 관련된 것으로 선택한 이 물건은 어떤 것이죠? 저는 이 노란 토끼 피규어인데요. 왜냐면요. 제가 노란색을 좋아해요. 노란색도 좋아하고 토끼도 좋아해요. 그래서 진짜 단순하게 노란 토끼를 진짜 좋아를 해가지고 이 캐릭터 피규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와. 근데 원래 이걸 좋아해서 모으는 걸 엄청 좋아했는데 이 캐릭터에 대해서 근데 제가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지금 군대를 갔어요. 아이고. 군대를 갔는데 그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기 전에 제가 이 노란 토끼 캐릭터 좋아하는 거 아니까 그거를 이제 선물을 해주면서 뭐 보고 싶을 때 뭐 생각해라 이렇게 하고 줬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다양한 감정이 들어있는 피규어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들고 왔습니다. 단순히 그냥 노란 토끼를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군대에 가 있는 남자친구분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 더 기억에 남고 소중한 물건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볼 때마다 생각이 나시겠네요. 막 볼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하루 종일 보고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가끔 보면은 이제 좀 웃음이 나긴 하죠. 웃음이 나시는군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대학 생활에 관해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이제 2학년이 되셨잖아요. 네. 앞으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저도 아직 막
고학년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체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저 막 학년 선배들 보면 인턴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맞아요. 정말 막연하게 인턴도 해보고 싶고 음. 또 저희 학교에 도전학기라는 게 있어요. 도전학기라는 게 있는데 막 프로젝트를 선정을 해서 막 팀을 꾸려서 하거나 개인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보통 팀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도 팀을 꾸려서 해보고 싶고 되게 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꿈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인턴과 또 도전학기제 같이 꿈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계신데요. 그렇다면은 버킷리스트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살면서 이뤄보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몇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막 진짜 어렸을 땐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진짜 여행을 좀 많이 가고 싶어요. 근데 여행도 어쨌든 여건이 받쳐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영국을 되게 가보고 싶은데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거기서 영국 리그를 엄청 좋아하고 또 제가 해외 밴드도 엄청 좋아하는데 그 밴드들도 또 좋아하는 밴드도 공교롭게 또 영국 밴드예요. 그래서 영국에 실제로 가서 그 축구도 진짜 보고 싶고 또 밴드들 공연하는 것도 진짜 보고 싶어서 뭔가 되게 소소한 것 같지만 소소하지 않은 버킷리스트인데 저는 영국에 가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꿈입니다. 영국에 꼭 갈 기회가 생겨서 이제 축구 경기도 보고 또 밴드 공연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거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기도 한데요. 제가 굉장히 맛집에 좀 진심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대학 최고의 맛집이 무엇인지 추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맛집 개인적으로 저도 진짜 맛집 들어가서 막 먹고 새로운 음식 먹어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육회덮밥이 진짜 맛있는 집이 있어요. 육회덮밥 네.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육회덮밥 좋아하세요? 그래서 네, 완전. 육회덮밥도 팔고 그 집은 또 한 달마다 메뉴가 바뀌어요. 육회덮밥은 고정으로 있고 한 달마다 되게 많이 바뀌어서 막 순두부 칼국수 이런 것도 팔고 또 가지덮밥 이런 것도 팔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가지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덮밥을 만들어준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가지를 싫어하는데도 먹게 네, 되는 진짜 가지덮밥. 그냥 고기처럼 해서 사르르 녹고 그래서 거기가 진짜 좋고 또 제가 거기서 밥약을 많이 했었어서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새로움도 있으면서도 늘 맛있고 그래서 엄청 좋아해요 거기. 굉장히 의미 있고 맛있는 집 되게 흔치 않은 맞아요. 그런 거네요. 그래서 저도 한번 꼭 추천해주신 맛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랑 가요. 좋아요. 같이 가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사랑님이 와주셨는데요. 저희 프렌디오의 든든한 PD님이시고요. 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화 우체국에 오신 이유죠. 4월 26일에 보내시는 소포가 맞으시면 여기에 확인 사인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다 하면 되나요? 네, 여기다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저희 이화 우체국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님이 써내려갈 청춘을 응원합니다. She was part of the Air Force, I was part of the band. I always used to burst into my hand. And my imagination. I was living my best life, living my parents' way before the pain, penance, and verbal repentance. And my cancellation. And I fell in love with a boy, it was kinda lame. I was Rambo and he was Paul Verlaine. And my imagination. So many cringes and heroin binges. I was coming off the hinges, living on the fringes of my imagination. Oh yeah. Enough about me now. You gotta talk about the people, baby. At home somewhere I don't like, eating stuff off a motorbike, coming to her
Some vaccinista, toe bag chic baristas, sitting east on the communist keisters, writing about their ejaculations. I like my man like I like my coffee, full of soy milk and so sweet it won't offend anybody while staying in the pages of the nation. Oh yeah. Xanax and a Newport, well I take care of my kids, she said. What's inside of us begins the feeling on the internet. It's like someone telling it. A diamond in the rough begins, a diamond will scruff it. Am I ironically woke to burning my joke? Or am I just some post-coke every skinny bloke calling his ego imagination? I've not picked up that 1,400 days and 9 hours and 16 minutes, baby. It's kind of my daily iteration. 네, 3부 클로징 곡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연을 들어봤고 또 경의선수길. 경의선습길에도 다녀왔고요. 또 마지막으로 김사랑님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현디 오늘 방송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일단 이렇게 지치는 지치고 지치는 중간고사 기간을 마무리하고도 또 지치는 일의 반복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봄에 어울리는 방송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저까지 약간 스트레스가 살살 녹아내리는 기분?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경의선 숲길을 소개해드렸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마포구의 그런 힐링 스팟을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도 같이 힐링하는 느낌이 들었고 맞아요. 중간고사 준비를 하면서 약간 받았던 스트레스들을 한번 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또 3부에서 든든한 저희 맞아요. 프렌디오의 부국장이죠. 사랑 PD님. 네, 사랑 PD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의 이화우체국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화우체국은 여기서 그만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항상 열려있는 사소함을 늘 기억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DJ 김연아, 박은진이었습니다.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안녕! 늦었어 이제 집에 가야 해. I cry cry 엄마가 뭐라 그런단 말야. 방황하다 멈춰서 멋진 집이 있던 곳 영원히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해줘 사랑을 해줘. 엉엉 울던 그대가 전설 속 동물처럼 숨쉬며 잠을 자는 곳. 꺼내줘 제발 여긴 너무도 답답한 곳. 언젠가
전설 속 동물처럼 숨쉬며 잠을 자는 곳 꺼내줘 제발 여긴 너무도 답답한 곳 언젠가 내가 잊혀진다면